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예, 이번 주 주간 북한 관련 시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북한 내부 움직임입니다. 예, 김정은과 노동당은 모든 간부, 당원, 근로자, 북한군이 김정은께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 신념과 우리의 인간이 되자. 뭐 이런 구호를 현행 구호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구분까지 지었습니다. 첫째, 전체 북한 당원, 간부, 근로자, 군인이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의리화, 양심화 해야 한다. 이겁니다. 둘째, 전체 당원, 간부, 근로자, 군인이 적극적인 실천과 창조적인 실력가가 되어야 한다. 또 셋째, 말하자면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을 전제로 하고 세 번째입니다. 인재 발굴, 인재 육성, 인재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게 이번 주에 내놓은 아주 희귀한 아주 과업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서 어둠에 가서 뒤져봐도 딱 나올 수 있는 근거를 갖고 북한 내부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 양심과 정직을 걸고 임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 양심으로 간직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김정은에게 무조건적으로 신념과 양심과 의리를 다해 충실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김정은이 걸출한 수령이고 절세의 애국자이고 탁월한 혁명가이고 희세의 위인이고 위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실해야 된다. 내 말이 아닙니다. 좀 웃기는 말 같지만은 북한 노동신문에 다 나온 겁니다. 사론설. 김정은이 직접 본 사론설을 통해서 다 나온 겁니다. 이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초인간적이고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인간은 더더구나 아닌 그런 존재라면 이렇게 거품까지 물고 선전하지 않아도 북한 주민이 스스로 따를 게 아닙니까? 그런 충성한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밝혔습니다. 그거는 오늘날 북한 주민사회에서 김정은에 대한 불충한 현상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라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오늘날 충실성에 대해서 저렇게 강조하게 된 그 이유, 전반적 주민사회에서 나타나는 불충한 현상, 여기에 대해서 또 김정은과 김일성 족속의 정치적 무기인 노동당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인한 그 현상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노동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즉 오늘과 같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김정은의 심려를 덜어드리려고 애써 뛰지 않고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주민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니 김정은이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탁월한 혁명가, 희세의 위인, 위대한 인간이라고 했는데 이런 존재를 누가 심려하고 걱정해 줍니까? 전에 말대로 한다면 그렇게도 잘났다는 김정은을 왜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김정은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안나를 걱정합니다. 이렇게 하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남을까? 자식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키워낼 수 있을까? 이 걱정입니다. 생길 걱정입니다. 근데 김정은이 걱정을 안 한다고 그게 불충이라고 딱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체 주민사회가 누가 보면 일하고 보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체 북한 주민사회가 수령의 운동을 가슴 뜨겁게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수령을 위해서 아글타글 자기의 삶을 불태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불충한 데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뭔지 압니까?
까치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지금 인민들이 수령의 즉 김정은의 크나큰 은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잊고 살고 있다. 5번째입니다. 전체 북한 주민 사회가 수령의 은덕, 즉 김정은의 은덕을 말로만 외치고 노래만 부르고 있을 뿐이지 액션으로는 안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온 북한 간부들과 전체 북한 주민들이 불충한 현상이라고 북한의 모든 공식적인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거를 다 자자구구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북한에서 김정은과 북한 주민사회의 이해관계와 이에 따른 각자의 선택, 즉 서로가 갈 길이 어느 정도로 다른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긴 아는가 봅니다. 북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지금 지독한 세뇌, 강압, 강제적으로 포갑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원래부터 실질적인 것이 없었고 오늘날까지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 여기에 대한 지대한 무서움, 김일성 족속 3대 세습 체제의 붕괴까지도 점쳐질 수 있는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이번 주에 주민사회가 듣거나 말거나 거의 매일 강요한 것만 봐도 아울러 여기저기서 선동질로 청년들을 농촌, 탄광, 광산들의 소위 자원 진출을 강요하는 것만 봐도 북한 주민들이 처지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김일성 족속 체제가 있는 한 노예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노예라는 것,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5년 이상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억압하고 먹고 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여유도 없는 최국빈 상태에 몰아놓고서도 전혀 죄책감 없이 아직도 충성 타령을 입이 터지게 부르짖는 것. 저놈의 족속은 분명히 인두껍을 쓴 악마입니다. 2번째입니다. 북한 내부 상황. 이번에 북한 김정은과 노동당은 전체 당원 간부 근로자 군인이 적극적인 실천가, 창조적인 실력가가 되어야 한다고 내내 제창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상 최고의 실천가도 김일성 족속이고 지상 최고의 실력가도 김일성 족속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조두 족속이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족속 이름 앞에는 3대를 내려오면서 창조와 건설의 영재,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딱 붙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 사이가 지난 76년간 소위 창조와 건설의 영재,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거장이라는 김족속을 대를 이어 열심히 따라와서 나라가 족골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동신문은 오늘 김정은은 비범한 사상 이론적 예지와 탁월한 용도로 우리 혁명의 새로운 고적이 격변기를 열어나가고 계신다, 이렇게 나발을 불었습니다. 김정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혁명의 새로운 고적이 격변기를 연다고 하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 보고 너네가 적극적인 실천가, 창조적인 실력가가 안 돼서 내가 이거 일을 못해 먹겠다, 다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회피하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에서 볼 때 김일성 족속이 체제인 북한의 기준에서 볼 때 북한에는 그 어떤 실천가도 실력가도 그거는 김일성 족속의 기준이지 북한 주민의 기준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춘 실력가, 실천가가 아닙니다. 김일성 족속의 입맛에 맞고 눈에 들면 그게 실력가고 실천가라는 것, 이 점 분명히 해드립니다. 여기서 벗어난 그 어떤 실력가도 실천가도 북한 땅에서는 목숨을 부지 못합니다. 왜? 수령보다 뛰어난 자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번째입니다.
인재 발굴, 인재 육성, 인재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떠들었습니다. 궁색하긴 궁색한가 봅니다. 북한에서는 인재도 놀이입니다. 수령의 의도와 구매에 어긋나는 진정으로 나라 인민을 위해 일하는 인재는 저 땅에서 나을 수도 없고 설사 나왔다고 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인재가 되기 전에 수령의 혁명 전사가 되라는 불변의 조체제의 강압적인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정할 말이 없는지 이젠 인재 타령까지 합니다. 제 하랩이, 제 앱이 김일성, 김정일이 키운 인재는 어디다 다 쓰러쳐였고 지금 인재를 발굴하라고 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재 타령하는 것도 김일성 족속만이 유전적 DNA인가 봅니다. 이렇게 주간에 김정부와 노동당의 언행을 이런 각도에서 분석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망하긴 꼭 망할 나라는 틀림없죠? 체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 북한 밖의 대북 메시지들을 통해 본 어떤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핵 제거를 전제로 한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북한을 회담장에 끌어내는 것, 즉 외교적 해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것은 북한 핵 문제가 제기된 1990년대 초부터 유관국들이 계속 주장하고 양자회담, 다자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추구하면서 최대한으로 행사한 대북 정책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을 외교적 핵 관련 협상 탁자에 앉히는 것, 이건 이미 그 방법은 다 증명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면 다 된다.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 다른 데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폭력 지상주의자는 폭력적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게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폴 라켈머리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지난 5월 19일에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표적 타격, 그러니까 선제 타격까지 할 수 있다는 이 강경 발언이, 이 의지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입으로 다시 나올 때 김정은 북한은 회담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 북한은 소위 대한민국 정부의 지대한 노력 때문에 나온다. 그러나 핵 문제는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인 미국과 우리 간에 해결할 문제라. 이렇게 초라한 명분을 들고 김정은 북한은 분명히 미북 회담장에 기어 나올 것이다. 사례가 많습니다. 1994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평안북도 영변 일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이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기타는 거품입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이 미북 정부 간 회담에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육자회담까지 나왔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긴 마라톤 회담을 했습니다. 북핵 하나를 포기시키자고. 미국 무서워. 그때 내가 북한에 앉아있을 때입니다. 한다면 하는 놈들이야. 김일성, 김정일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 번째, 2018년 1월 달에 김정은이가 그 어떤 신년사에서 내 책상 앞에는 핵단추가 있다고 까불어댈 때 미 합중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내 책상 앞에는 더 큰 핵단추가 있다. 이렇게 공개할 때 이것 때문에 그 어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끼었던 뭐든 관계없이 김정은이 직접 정상회담에 기어 나왔습니다. 예, 답답한 방식으로 해결하자. 결렬됐습니다. 폭력지상주의자 폭군을 회담장에 끌어내는 것. 이것은 더 큰 명분, 더 직접적인 위협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사용한다.
이런 메시지만 보내도 이놈은 기어 나옵니다. 김일성 족속의 전적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미 합중국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오늘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을 해단장에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법, 검증된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왜? 저는 북한에 있을 때나 나와서나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하게 나갈 때 해담장에 저자들이 나온다는 것, 이걸 정확히 아시는 게 좋겠다, 이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최근에 이러저러한 기회에 들은 것인데, 최근 북중 국경, 특히 중국 단동과 북한의 신의주 거기서 교대 움직임을 놓고 볼 때 김정은이가 중국을 방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봅시다. 당 대표자 8차 대인지 뭔지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뭔가 나아진다는 그 어떤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라도 북한 내부에서는 나을 게 없습니다. 중국에 가서 어떤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서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북한 주민들을 또 한번 기만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북중 관계에서 교두가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분주하다는 것, 이것은 김일성 족속이 중국을 방문하기 몇 달 전부터 그렇게 분주탕을 피웠다는 모든 그 상황, 지금까지 흘러온 그 상황을 비춰볼 때 이런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한마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에서는 분명히 분쟁, 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있는데, 너도 책임, 상대방도 책임. 이거는 공평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겁니다. 분명히 시발을 건 자가 있고 거기에 말려든 자가 있는데, 분쟁을 무마뜨리고 인기를 살려는 공산당, 특히 북한 김일성 족속의 수법, 제가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지난번 주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분쟁을 바라볼 때 이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보편적인 상식, 국가와 국민, 국토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 체제의 견지에서 볼 때 국제사회도 당사국도 여기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는 철저히 따지고 응당한 징벌을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산체제를 뼈저리게 거의 30여 년간 겪은 나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 족속과의 관계에서도 우야무야 넘어가려는 이런 현상, 이거는요 대한민국 국가의 국익은 그만큼 농락거리, 희생거리가 딱 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의 견지에서 볼 때는 김일성 족속은 이런 거를 틈으로 보고 끝없이 대한민국을 공략하러 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경각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너도 가만히 있고 너도 가만히 있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이거 이렇게 무마하려는 것, 이거는 항상 또 다른 재발의 씨앗을 안고 나간다는 것, 인류 역사가 보여준 겁니다. 전쟁 역사가. 우리가 이 모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늘의 사태를 지켜볼 때도 이거를 정확히 보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의 국익, 대한민국의 이해관계의 견지에서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했다, 이걸 분명히 따지는 이런 마인드, 갈 것 같은 정신은 이제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마냥 감상주의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